자, 여기 제목을 보시면 저탄고지 식단 절대 하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탄고지 식단 요새 많이 유명하죠? 많이들 따라 하시는데 저탄고지가 뭔지 아시죠? 탄수화물은 적게, 지방은 많이. 그래서 남자 3명 중에 하나, 여자 2명 중에 하나가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많은 만성질환이 그렇게 빈발한 원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의 원인이 무엇이 범인이냐면, 자, 여기 콜텔 에셀스틴 박사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조금 아실 거예요. 또 유튜브에서 What the Health 다큐를 보시는 분들은 건강에 대해서 조금 의식이 있거나 개념이 있는 분들은 아마 What the Health 다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충격을 준 다큐예요. 그래서 많은 암 전문가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병에 걸리는 원인은 여러분들이 늘 주식으로 드시는 이것이 범인입니다 라고 했는데, 뭐가 범인이에요? 지방이. 오우, 눈 시력도 좋으신데요. 지방이 범인. 그래서 이 콜텔 에셀스틴 박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햄버거 대왕이라서 매일 햄버거를 드시고, 예, 카디악 어레스트 음악이 계속 실려 나가시죠. 예, 그리고 이제 죽기 직전에 또 다시 회복되셔서 서점에 가서 그때 읽은 3권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콜텔 에셀스틴 박사의 책을 대하시면서 이제 식생활이 완전히 개선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뭐 심장마비로 쓰러질 일이 없으시겠죠. 자, 콜텔 에셀스틴 박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십니다. 그래서 이 아주 대표적인 서전이 아주 그 심장 수술 뭡니까 스텐트나 바이패스의 아주 대가시죠. 그래서 메스만 들이댔다면 이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불리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 말기 이 관상동맥 질환 환자, 심장이 다 막힌 환자들, 많은 중증 질환 환자들을 케어할 때 메스 대신에 새롭게 드신 무기가 있습니다. 예, 다들 눈치채셨네. 바로 원 다이어트입니다. 예, 채소 드셨대요. 네, 저지방 식단으로 예, 환우들을 많이 치료하시는데, 오늘 콜텔 에셀스틴 박사의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것처럼 이 책의 핵심적인 포인트만 딱딱 집어서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 책의 소개 한국판에 다행히 번역이 나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의식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식단을 다 고치시면서 회복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저도 참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원장님 강의를 듣고 이 책을 사서 보고 내 생활이 완전히 변화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해지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망 직전에 환자 18명을 음식으로 원 다이어트로, 저탄고지식이 아닌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한 굉장히 훌륭하신 어느 양심 의사의 고백, 바로 지방이 범인이라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원어는요, The Prevent and Reverse Heart Disease.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저희 강의를 듣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원어를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판 번역은 지방이 범인이고요. 원래 원어는 The Prevent and Reverse Heart Disease. 심장병을 예방하고 반전시키는 그러한 방법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는 책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사망 직전에 환자 18명을 원 다이어트로,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만 살려낸 이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서전의 고백입니다. 지방이 범인이다. 저는 항상 책을 읽을 때 이 책을 추천하신 분들의 이 추천사를 보면 짧은 글 속에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키포인트가. 자, 여기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암 전문가들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늙으셨냐고요? 예, 지금은 좀 연세가 드셨죠. 예, 예.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이 나오십니다. 누구십니까? 코넬 대학의 여러분들 익숙한 책이죠. The China Study라고 뉴욕타임즈에서 아주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던 책이죠. 한국판 번역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만한 두께, 굉장히 중요한 영양의학의 바이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책이죠.
적어도 이 책을 모르신다면 아직 영양의학에 입문을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The China Study가 한국판 번역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하도 암 환자분들이 3명 중에 하나, 2명 중에 하나가 암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의사분들이요, 영양의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영양의학의 아버지 콜린 캠벨 교수님이 계시는 코넬 대학의 영양의학 프로그램들을 이 공부를 많이들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많다 해서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코넬대 교수의 무엇을 먹을 것인가의 저자이신 콜린 캠벨 교수님은 이 콜텔 에셀스틴 박사의 책을 추천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히 이 책이 20세기에 실행된 실험 결과 중에 최고의 성과라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다. 야, 영양의학의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콜텔 에셀스틴 박사 이 두 거장은 사실 제가 최고로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29년 동안 중환자들을 케어하면서 저도 뭐 영양의학의 한 획을 그을하면 죄송합니다. 이게 자만이 아니라 29년 동안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살아요. 밤이고 낮이고 환우분의 대소변을 끄집어낼 때도 있고, 때때로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우리 권 선생님도 이 중환자들을 케어하시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는 환우분들을 케어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여기 오셔서 더 심각한 환우분들을 많이 보시죠.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이미 이제 한계가 넘어가신 분들을 많이 대하셨기 때문에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분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런 분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회복되는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논문거리가 너무 많아요. 수많은 논문을 읽었지만 제가 쓰자고 해도 너무나 많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회복되시는 사례로 남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콜린 캠벨 교수는 말씀하시기를, 자, 이 콜텔 에셀스틴 박사의 지방의 범인, 과연 지방의 과잉 섭취로 발생한 혈관 질환을 그저 참고 살아야 할 질환에서 완치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역전시킨 이 드라마틱한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The China Study,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서는요, 수많은 중국 역학 연구를 통해서 종단 연구와 횡단 연구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콜린 캠벨 교수님은 단백질이 범인이라고 했다면 암의 스위치를 켰다가 내렸다 하는 주범이 바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IGF-1.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고기에, 생선에, 우유에, 계란에 있는 동물성 단백질에 의해서 심장병이 생기기도 하고 유방암이, 난소암이, 자궁암이, 전립선암이 이 스위치가, 암의 스위치가 딱 올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생선. 그래서 이 메티오닌에 의해서 이제 이 많은 이 만성질환이 생기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콜린 캠벨 교수님은 단백질이 범인이다 라고 했다면, 콜텔 에셀스틴 박사는 살코기 옆에 붙어있는 기름이 범인이다, 바로 지방이 범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역시 두 분 다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은 암 전문가들이 나와서 최고의 이 건강법을 알려주셨죠. 근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킴 윌리엄스 박사님이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의사가 존재한다. 한 부류는 많은 논문을 읽어본 의사들이고, 다른 부류는 논문을 읽어보지 않은 의사들이고, 한 부류는 채식하는 의사들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두 부류의 의사 가운데 논문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저탄고지식이고 그냥 식성대로 드시게 되어 있지만, 많은 논문을 읽어본 사람들은 심장병이 어디서 비롯되어서 카디악 어레스트를 초래하는지, 유방암이 어디서 비롯되어서 여러분들이 삼중음성으로 호르몬성도 양호하지만 삼중음성 허투로 고생을 하시는지, 전립선암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폐암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그 원인은 바로 지방이 범인이고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이 범인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킴 윌리엄스 박사가 이야기한 두 부류의 의사, 한 부류는 채식하는 의사와 다른 부류는 논문을 읽어보지 않은 의사들,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데니스 버키 박사님이 하신 얘기 기억나시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뭐부터 버려야 된다? 싱크대에 가시면 뭐부터 버려야 된다? 기름에 볶고 지지고 튀기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제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이 모든 질병의 범인인 것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난 카우보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워드 리먼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콜린 캠벨 교수, 콜트웰 에셀스틴 박사의 책은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은 마치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에 비견됩니다. 지금 죽어가는 서구인의 반 정도는 이 책에 쓰여 있는 에셀스틴 박사의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살도 빼고 살은요. 살은 이 지방 덩어리들, 비계 덩어리들은 사실은 독소 덩어리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게 있어서 좋은 살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만 오셔서 해독 프로그램은 5단계 해독을 처음에 대장폐색을 뚫고 그다음에 기생충이 바글바글하죠. 특별히 뇌혈관에, 신장에, 간에, 담낭에, 신장에, 결석에, 간에, 담낭에, 담석에 예, 그래서 5단계 해독이 다 끝나고 나면 이 독소가 쭉 빠져서 살이 쭉 빠지는 대신에 그다음에 이제 건강한 살로 채워 올라야 되는데 그 살들을 얼마나 아까워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살이 1kg 빠질 때마다 저를 아침마다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억울하셔가지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오해 안 하시죠? 자, 그래서 누구나 이 몸에 있는 독소들, 독소 덩어리들을 빼내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 하워드 리먼에서 이 하워드 리먼 박사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몸 다이어트 설명서는 한국에도 이 번역이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예요. 메멧 오즈 박사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이 과학자 아시죠? 콜린 캠벨 교수님을 모르신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영양의학에 입문도 못하신 거예요. 예.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죠. 왓더헬스 다큐가 막 전 세계를 다 들었다 놨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인의 식당이 고단백, 고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발칵 뒤집혔죠, 전 세계가. 예, 대표적인 전문가들이 다 나옵니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이 과학자, 다시 말하면 콜트웰 에셀스틴 박사가 아무런 고통도 없이 여러분의 녹슨 혈관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마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유방암도, 폐암도, 심장마비도, 예, 고지혈증도, 고혈압도, 당뇨병도 모두가 혈관병입니다. 혈관병.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오셔서 검사하실 때 이 혈액을 현미경으로 보시면서 여러분의 혈액에, 혈관에 고지혈증, 혈전 증세가 심해서 혈액이 막 창자처럼, 동물의 창자처럼 막 꼬여 있는 걸 보셨죠. 그래서 전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인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서 무엇이 질병에 큰 길을 내냐면 바로 고지혈증과 고콜레스테롤증에서부터 모든 병이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고지혈증과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바로 여러분들의 이 막혀있는 혈관, 녹슬어 있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독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바로 이 콜트웰 에셀스틴 박사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 비법을 배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클린턴 대통령의 자문이신 딘 오니시 박사,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죠? 많은 암 전문가들 중에 한 분으로 소개됐었죠. 뉴욕타임즈에서 이 남자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도전장을 던지신 바로 딘 오니시 박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셀스틴 박사는 아주 심한 병이라도 음식 하나만 바꿔서 여러분들을 병들게 한 저탄고지 식단이 아닌 저지방 채식 원 다이어트만으로 아주 쉽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이 시대 아주 위대한 성각자라고 칭찬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시기 전에 우리 그 원자 사모님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박사님들을 좀 통화를 해보셨다 그래요. 자, 그런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저탄고지식의 창설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식단에 대한 이 위험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애킨스 다이어트 레볼루션, 그래서 일명 애킨스 다이어트가 지금도 유명한 바로 저탄고지식의 창시자이십니다. 자, 이분이 바로 자기의 저탄고지식 때문에 돌아가셨죠. 자, 한번 볼까요? 황제 다이어트로 알려져 있는 고기 많이 먹고 지방 많이 먹고 채소도 많이 먹고 탄수화물, 현미, 감자, 고구마는 완전히 천연 탄수화물, 복합 탄수화물은 완전히 제한하는 식사법의 창시자 로버트 애킨스 박사님은요. 1972년 다이어트 혁명의 이 다이어트 레볼루션의 저자이기도 하고 2002년 새로운 다이어트 혁명 애킨스 뉴 다이어트 레볼루션의 저자 이 로버트 애킨스 박사는요. 고혈압, 심장마비, 심부전 직전으로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머리를 다쳐서 돌아가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탄고지식의 이 결론을 보여주셨는데, 자,
저탄고지식의 유래를 좀 볼까요? 2001년 다이어트와 심장병, 당신의 생각과는 다르다의 저자 스티븐 번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탄수화물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지방을 먹어야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스티븐 번스의 식단 역시 고기, 우유, 유제품,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크림, 계란이 주요 식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04년 42세의 나이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사망했어요. 예, 저탄고지식의 이제 결말을 보여주셨죠. 자, 2007년 샹그릴라 다이어트의 저자 세스 로버츠 박사는 바로 고지방 다이어트 옹호자로 버터를 먹으면 수학 계산이 빨라진다는 주장을 하시면서 여러분 수학 잘하시려면 버터 드셔야겠네. 매일 66g의 버터를 1년 동안 먹다가 2014년 61세에 폐쇄 관상 동맥 질환 예, 그리고 심장 비대증으로 예, 사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한국에도 소개되어 있는 유명한 책들이죠. 오늘날 저탄고지식의 아주 창시자들이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현재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암보다 더 심각한 게 바로 저탄고지식으로 인한 심장 질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통계 데이터를 보시면 1 in 5 deaths in the US caused by heart disease. 보세요. 미국 내에서 이 사망자의 5명 중에 1명의 사망 원인이 뭐냐면 caused, 어디 무엇에 유래되냐면 by heart disease, 심장 질환이 1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어때요? 심장 질환이 1위고 암이 2위고 예, 코비드 19이 3위예요. 그런데 콜텔 에셀스틴 박사는 미국인의 사망 원인 넘버원 킬러인 이 심장 질환은 수술용 메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단번에 없앨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콜텔 에셀스틴 박사의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따라 하시다 보면 되는데 결국은 하늘마을 다이어트예요. 하늘마을 식단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12년 동안 실험 결과를 공개하려는 것입니다. 사망 예정서를 받아들고 장례 절차를 준비하던 환자 18명 모두를 살려낸 이야기가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을 사서 보시면요. 환자의 비포 애프터가 나옵니다. 여러분 처음 오시면 제가 위암 환자, 식도 환자 동의하시는 환우분들의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한 달 처음 오셨을 때 비포, 한 달 뒤에 애프터 보여드렸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혈관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셨죠, 오늘. 예. 완전히 이 돼지의 창자처럼 소의 창자처럼 다 엉겨 있던 혈관이 한 달 뒤에 보니까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이 333 이 다이어트 식단으로 예, 바꿔줬더니 혈관이 녹슨 혈관이 뻥 뚫린 거 트래펑으로 부은 것처럼 뻥 뚫린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혈액과 혈관이 깨끗해지면 세포에 뭐가 들어갈까요? 산소가 들어가면 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암 무엇이 답이다? Detox is the answer. 해독이 답이다. 예, 왜 해독이 답이냐면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지 못해서 무형기성, 무산소 상태에서 암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증식되고 전이되기 때문에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비로소 이제 암이 증식하는 게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말기 악액질 카케시아 사이클이 돼서 모든 암이 이제 항암, 방사선, 항암, 방사선 계속 여러분의 몸을 다다다다다 볶아서 온몸에 이제 암의 독소가 꽉 차 있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하는 요법이 뭐냐면 고압 산소 치료를 하죠. 예, 뼈까지 다 전이됐을 때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시는 방법이 그거인 것처럼 산소가 얼마나 암 환자에게 중요한 치료제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하실 건데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심장병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바로 저지방 식사, 즉 식물식입니다. 혈관, 여러분들이 아시는 저탄고지식이 아니에요. 저지방 채식 식단입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을 비롯한 대부분의 만성 질환의 범인이 누구? 지방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에셀스틴 박사의 책에 이제 나오는 환자들의 비포 애프터 사진들을 지금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담과 비슷한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음식으로 모든 병을 치료한다고요? 관상동맥 질환은 100% 예방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해도 바로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다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거죠. 예. 치킨에다가 뭐 드레싱 소스에 오리엔탈 드레싱 소스 뭐 여러 가지 다 베이컨, 소세지, 뭐 감자 튀긴 거 죄다 바글바글 지글지글 지방이죠. 자, 핵심은 유전적인 것도 아니고 체질적인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의 원인은
음식에 의해서, 지방에 의해서고,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는 멸망이 시작된 지점인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잘못된 식단에서부터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암을 한자로 보면 어떻게 쓰죠? 한자로 암자. 입구자 3개 밑에 매산자. 내 입으로 산더미처럼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지만 특별히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이, 핵심은 유전적인 것도 아니고 체질적인 것도 아니고 바로 저탄고지식이 아닌 저지방 채식 식단이 답에 있습니다. 지방 가득한 서구식 식습관을 버리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지방 가득한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의 콜레스테롤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고혈압 약으로, 아무리 고지혈증 약으로, 아무리 혈전 용해제와 아스피린, 와파린 계열의 혈전 용해제를 아무리 드셔도 그것이 상고병 약이 여러분의 암을 유발하는 이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혈압 약 계속 평생 친구처럼 들고 다니시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계속 억제해 나와서 안전한 줄 알았는데 암이라는 이름으로 여기까지 오시게 됐어요. 고지혈증 약, 그래서 하버드에서 가장 심각한 게 콜레스테롤을 두려워하시라는 거예요. 고지혈에서부터 모든 큰 병이 시작이 됩니다. 암 환자들 보면 다 고지혈증 약, 고혈압 약을 다들 뭐 한 몇 년 이상 드시다가 발현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먹는 방식을 바꾸어야지만 심장병을 끝낼 수 있는데, 심장병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장병을 치료하는 약은 음식은 모든 병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콜텔 에셀스틴 박사의 프로그램을 딱 요 한 페이지로 정리했어요. 자, 요럴 때 찍으셔야 돼요. 자, 요게 콜텔 에셀스틴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의 간단한 규칙, 드시면 안 될 것과 드셔야 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에셀스틴 박사의 프로그램의 규칙들을 보시면, 첫째, 생선과 고기는 적당한 메티오닌, 콩에 들어있는 적당한 메티오닌은 유방암이나 호르몬성 암에 이 에스트로겐을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콩 속에 있는 아이소플레본은 유방암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콩은 드셔도 되는데, 생선에 있는 메티오닌이 이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이 있는데, 암세포는 메티오닌에 의존해서 암이 생기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전이도 시킵니다. 그 메티오닌의 주범이 생선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메가3 안 드시는 분도 있나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양의학에 대해서 눈을 뜨신 분들은 오메가3 드시는데 뭘로 드세요? DHA, EPA가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오메가3 유방암 환자들 매일 드시는 거. 버드윅 프로토콜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왜 버드윅 박사가 7번이나 노벨상 수상자로 지명되었나?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암 환자에게는 초록색 이물질이 있어요. 연두색 이물질이 있는데 두 가지 물질이 부족해서 생겼어요. 그래서 평생도록 이 버드윅 박사가 계속 환자들의 이 세포와 그다음에 환자들의 그 샘플을 가지고 계속 평생 연구를 했는데,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인지질과 리포단백질 두 가지를 제공했더니 암세포에 있는 연두색 물질이 없어지면서 비로소 이 암이 캔서 돌머시 상태로,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오메가3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생선이죠? 뭘까요? 아마씨는 그냥 드시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유방암 환자가 반드시 드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마씨죠. 뭐하고 같이 드셔야? 황단백질. 그래서 치즈하고 드시면 되죠? 우유. 그러면요. 넌밀크나 여러분 아침에 드시는 콩으로 만든 두유. 자, 그래서 이 메티오닌 수치를 올리는 생선이나 그리고 IGF-1의 이 원산지인 고기, 생선과 고기는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가 에셀스틴 박사 1번입니다. 호르몬성 암 환자가, 그것도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전립선암 같은 고형암 외에도 대표적인 호르몬성 암 환자들은 호르몬 음식을 제한하셔야 되는데, 병 주고 약 주고를 계속 하신다면 암이 줄어들까요? 계속 재발되고 전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쉽게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채소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고기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에셀스틴 박사는 뭐까지 제한하는지 보세요. 생선과 고기, 다시 말하면 암의 유발물질, 암을 생기게 하고 재발하게 하고 전이 되게 하는 가장 큰 주범인 생선과 고기는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가 1번 규칙이고, 두 번째, 우유 카제인 단백질은 카소몰핀 같은 이 마약 물질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알러지나 이런
이 질환의 원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소화당뇨의 원인이기도 한 우유로 만든 유제품, 우유나 요거트나 요플레나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예, 이게 바로 심각한 유방암과 난소암과 자궁암의 원인이죠. 우유 및 우유로 만든 유제품 절대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어떤 종류의 기름도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요, SL스팀 프로그램에 가면 말기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이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올리브유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드시긴 드시나 산화시켜서 드시지 않습니다. 활성산소로 만들지 말아서. 그런데 SL스팀 프로그램에는 이게 없어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도 안 돼. 예, 건강에 좋다는 어떤 기름도 안 돼. 그래서 심장혈관이 뻥 뚫려요. 좀 이따 보세요. 게다가 뭐까지 제한하냐면 여러분 아침에 이게 호박인 줄 알고 안 드셨다는 분들인데 여러분들 드시는 거 아보카도 드시죠. 가장 좋은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이 비율이 좋은. 심지어 SL스팀 프로그램에는 아보카도나 견과류도 제한합니다. 예. 그래서 얼만큼 철저하게 지방을 제한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드셔야 되는 음식은 뭐냐? 첫째, 아보카도를 제외한 모든 채소. 그래서 제 밀키트 1번이 예, 유기농, 케일, 브로콜리, 당근, 십자가 채소들이 얼마나 많은 이 항암 물질이 있고 이 간을 해독해서 간에서 글루타티온이 잘 나와줘야 다른 데로 재발되고 전이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리마린, 리버서포트 드시고 계시죠? 엉겅키, 예, 밀크시슬 이름이 많죠? 그래서 이 아보카도를 제외한 모든 채소와 푸른 채소, 십자가 채소를 특별히 그리고 뿌리식물, 뭐 우엉, 당근, 주황, 빨강, 노랑 각각의 색소의 파이토케미칼 성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 항암 치료제라 미국에 있는 그 한 닥터 백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의 식단을 꽃밭이 되게 하십시오. 네, 꽃밭이 되게. 자, 그래서 모든 색깔의 각각의 이 그 파이토케미칼이 있는 모든 색깔의 잎채소를 드시고요. 두 번째, 완두콩과 렌티콩을 비롯한 콩류가 가장 좋은 메티오닌 섭취 방법입니다. 세 번째, 통곡물 그리고 어떤 첨가물도 없이 통곡물로만 만든 빵이나 파스타. 그래서 이 글루텐 프리, 이 식품 알레르기에서부터 모든 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글루텐이 프리인 음식들을 드셔야 돼요. 그래야 대장암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바이오틱 하시는 분들이 통곡물 채로 드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왜 우리 아이들이 들이받고 그냥 부모님 들이받고 아이들끼리 들이받냐면 예, 모유 대신에 뭘 먹어요? 예, 그리고 현미, 그리고 이렇게 통곡물 속에는 껍질에 뭐가 있습니까? 예, IP6라고 하는 피트산염. 하버드나 존스홉킨스에서는 이 뼈밀도가 떨어지고 뼈에 암이 전이되거나 또는 이 류마티즘이 있거나 예, 이런 분들 골수암, 예, 그리고 골다공이 진행되는 분들에게 이 스테로이드나 호르몬 계통의 약을 안 쓰고 뭘 써요? 이게 부작용이 없는 IP6 피트산염을 제공합니다. 예, 그게 어디에다 들어있어요? 흰쌀에 들어있죠? 흰 밀가루에 들어있죠? 예, 어디에 있습니까? 통곡물에 들어있잖아요, 통곡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통곡물을 드시는 걸 습관을 들이셔요. 현미 너무 거칠어서 못 먹겠어요. 먹다가 다 중단했다 그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하늘마을에서 현미 드셔보시니까 어때요? 왜 하늘마을 밥은 노래요? 강황 때문에 그러긴 합니다. 예, 췌장암, 대장암, 모든 소화기계통 위암에 강황이 얼마나 특별한 양리작용이 있는지 여러분 공부하셔서 아세요, 이제. 자, 그래서 이 통곡물 속에 있는 IP6와 피트산염, 이 곡물의 껍질에 들어있는 이 성분이 가장 중요한 이 뇌졸중, 뇌경색, 뇌혈관을 뜯는 트래펑 성분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IP6 피트산염이. 그런데 그걸 다 정제해낸, 그래서 영양학자들이 얘기하는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 때문에 여러분의 뇌혈관이 마비되고 굳어가고 있고 뇌경색이 오고 뇌졸중이 오고, 예, 왜 그런지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분들을 빼내지 않고 통곡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종류의 과일, 그러나 환우분들은 열대 과일은 좀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열대 과일로 두리안, 망고 이런 것들은 조금 제한하시고 제철 과일을 유전자가 조작되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드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SL스팀 프로그램에 3주나 4주 참여하시면서 심장이 뻥 뚫리고 많은 말기 질환에서 회복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많은 게 아니라 거의 100%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요겁니다. 요걸 아셔야 돼요. 자, 하늘마을하고 비슷한데 아보카도가 들어가죠. 아보카도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환자 사례의 비포 애프터를 보세요. 현저하게 차례가 납니다. 여기 조크로 박사의 이제 그 케이스가 나옵니다. 1996년에
심장마비 이후 심장마비가 와서 카디악 어레스트로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그때 자전 하행 관상동맥의 3분의 1이 이렇게 아주 이 넬로하죠. 좁죠. 이렇게 막혀서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3분의 1이. 심장 앞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 이 혈관이 막혀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관상동맥 우회로 시술과 같은 바이패스나 혈관을 이렇게 확장시켜서 이게 너무 좁아져 있으니까 여기다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넣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시술을 하죠. 예, 스텐트는 금속망을 삽입해서 혈관을 넓히는 시술. 그런데 조크루 박사에게 에셀스틴 박사는 세 가지 시술을 다 하지 않았어요. 이분 역시 의사는 수술을 받지 않는다는 속담, 제가요 하늘마을에 의료인들이 참 많이 오십니다. 예, 특별히 호르몬성 암으로 오시는 분들이 간호사들이나 또 나이트 근무를 하시는 분들, 예, 그래서 이 뭡니까 스튜어디스들 제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희한하게 호르몬성 암으로 많이 와요.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지 않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근데 이제 의료인들은 오시면 꼭 어떤 걸로 많이 오시냐면, 그러니까 유방암, 갑상선암, 그리고 또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예, 전립선암, 예, 이런 이제 분들이 참 제가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의료인들은 거의 수술을 안 하고 와요. 예. 의사는 수술을 받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도 그 격언을 몸소 실천해 보인 셈입니다. 에셀스틴 박사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지방 채식 위주의 자연식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자 보세요. 토탈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89까지 떨어졌어요. 이 관상동맥 질환이 이렇게 막혀 있는 사람이 얼만큼 떨어졌냐면 토탈 콜레스테롤 수치가 89까지 떨어졌어요. 여러분하고 거의 비슷하죠 지금. 예,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라고 불리는 LDL은 98에서 38까지 떨어졌어요. 자, 2년 후에 이 조크로우 박사가 에셀스틴 박사에게 당신이 내 목숨을 구하셨어요. 혈관이 완벽하게 청소됐어요. 보십니까? 이렇게 넬로하게 이렇게 좁아져 이쑤시개만큼 좁아져 있는 혈관이 뻥 뚫린 거 보이세요? 고속도로처럼? 좀 사진이 너무 작아서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예, 그래서 이 책을 보면요. 환자의 비포, 애프터 이 엑스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라디오 팩하고 루센트한 부분으로 이게 파악이 한눈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자, 어린아이처럼 깨끗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하면서 조크루 박사가 자기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스텐트나 바이패스 시술이 이 풍선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저지방 채식을 했더니 관상동맥 질환을 치료한다는 증거가 수없이 많아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도 나올 건데,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여기 유방암으로, 간암으로, 폐암으로 오신 분들에게 왜 원장님은 심장 뻥 뚫리는 얘기 하시지? 심장을 살리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수많은 질병, 특별히 뇌졸중, 뇌경색, 뭐야. 심장이 막히면 뇌혈관이요. 심장혈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는 뇌혈관이야. 하고 여러분의 혈관이 잘라져 있죠. 분리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뇌혈관이 막혀서 뇌졸중이나 뇌경색이나 뭐야나 중풍이 있는 분들을 보면 심장혈관도 조만간 막혀요. 근데 심장혈관에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하신 분들 보면 중풍기가 오고 뇌혈관이 막혀요. 왜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심장을 살리는 음식을 먹으면 중풍, 뇌졸중, 뇌경색, 뭐야가 뻥 뚫려요. 심장을 뚫는 음식은. 고혈압 다 연결되어 있죠? 예. 고지혈증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약을 30년이나 넘게 먹었는데 하늘마을 와서 일주일 만에 약 다 버리신 분들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이상하대잖아요. 하늘마을 오면 미국에서 오시자마자 이상해. 미국에선 180, 220이고 왜 여기 하늘마을 오면 이거 뭐 조작해 놓은 거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바이탈 체크를 해보면 우리 권 선생님 환자들 처음에 오실 때 바이탈 사인 체크해보면 아시잖아요? 푹푹 우리 목사님 푹푹 떨어지시고 미국에서 오시자마자 이거 며칠도 안 됐는데 왜 이래 이거 여기만 오면 여긴 마법이 씌어 있나 봐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이 몸을 살리는 음식을 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혈관을 폐색시키지 않는 음식들. 그래서 중풍이나 고혈압이나 비만, 당뇨의 범인도 지방의 범인이고 골다공의 범인도 여러분들 골다공의 뼈에서 이 칼슘이 제가요 우리 권 선생님 한 2달 되셨나요? 와서 보니까 예, 골다공증, 골조성증, 오스테오폴로시스, 네크로시스, 본 네크로시스 이 뼈질환 있는 분들 다 지금 많이 보셨어요.
칼슘이 수없이 유출되는 분들 많이 보셨어요. 모자라는 분 보셨어요? 한 분도 없었죠. 칼슘이 모자라서 칼슘이 부족한 분 한 분도 없었어요. 다 뭐냐면 데이터에 나와요. 칼슘이 다 빠져나가요. 한 분도 안 빼고. 근데 뭐냐면 여러분 단백질이 이 트립토판이 동물성 단백질이 다 옐로우로 가 있어요. 다 과잉이에요. 몸에서 칼슘이 왜 유출이 되냐면 단백질이 10% 이상 되면 칼슘을 빼내갑니다. 단백질을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많이 드셔서 그래요. 그래서 더글래스 그라함 박사가 산 음식 죽은 음식에서 뭐라고 말하냐? 811을 기억하세요. 잠 깨셨죠? 자, 811의 8은 뭡니까? 80%는 단백질이죠. 여러분의 이 칼로리 100분율에 80%는 뭐예요? 단백질이죠? 천연탄수화물과 복합탄수화물의 비율이 80%여야 되고 10%는 단백질이고 또 나머지 10%는 이래서 여러분의 뼈에서 그 칼슘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빼내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암 환자들은 지금도 뭐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병, 유방암, 간암, 폐암의 모든 원인은 단백질 중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뭐냐면 단백질에 목숨을 거세요. 심지어 샴푸에도 비누에도 프로틴 샴푸, 예, 프로틴 비누 하면 여러분들은 손이 먼저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예, 콜린 캠벨 교수님이 단백질 신화에 이 허구를 발표해야 되는 입장에서 자기는 영양학의 이단자라고 불릴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이 환자들의 이 연구 데이터를 수많은 종단 연구와 횡단 연구의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셨어요. 그것이 What the Health 다큐 또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다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좀 이렇게 깨어나셔야 됩니다. 웨이크업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심장을 살리는 음식은 여러분의 고혈압과 당뇨와 이 모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치매를 예방하는 것도 치매 환자들에게 이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IP6 피트산염을 먹이니까 예. 특별히 비타민 B12,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를 포함한 B 컴플렉스를 제공하니까 치매 증세가 사라져요. 그래서 치매 진단을 받거나 치매 증세가 알츠하이머 증세가 오는 분들은 B군을 공급하시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또한 음식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만성 질환. 발기불능. 가장 좋은 정력제, 비아그라보다 더 좋은 정력제 배우셨죠? 뭡니까? 예? 샐러리. 예. 제 1번 밀키트에 들어있습니다. 샐러리.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발기불능, 유방암, 전립선암, 호르몬성 암들, 결장암, 직장암, 자궁암 등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줄 음식이 뭐냐면 바로 저탄고지식이 아닌 저지방 채식이라는 겁니다. 예, 이런 기만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깨셔야 돼요. 이 환우분들이 오시면 꿀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남편은요 저탄고지고 우리는 한 집안에 이 양쪽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쪽은 저탄고지, 한쪽은 저지방 채식. 우리 남편은 이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약을 달고 살면서도 죽어도 안 고쳐요. 예. 그래서 맨날 꿀탕을 하시면서 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시면. 자, 모든 질병은 무슨 병이다? 혈관을 막는 음식이 여러분의 모든 병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제 관상동맥에 이게 혈관인데요. 관상동맥인데 이 플라그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음식 먹고 양치질 하면 치아에 뭐가 껴요? 때가 껴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래요? 치태. 치석은 그게 단단하게 석회화 된 돌덩어리가 치아에 있는 돌이 치석이고 신장에 있는 돌이 결석이고 간이나 담낭에 있는 돌이 담석이고 치아에는 플라그 치석이고 예, 심장에도 이 플라그가요. 심장에 때가 이렇게 껴 있어요. 각종 기름때가 이렇게 껴서 심장이 이렇게 뻥 뚫려야 되는데 때들로 이렇게 막혀 있어요. 플라그로. 그래갖고 이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어요. 이 넬로우드 이렇게 좁아져 있는 거 보세요. 플라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독소가. 자, 그래서 카테터를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관장할 때 카테터 넣듯이 심장에도 지금 이 카테터 풍선을 넣은 카테터를 이렇게 넣어서 얘를 풍선을 쫙 부풀려서 익스펜디드 확장시켜 놨어요. 심장을 뻥 뚫어놨더니 와이드인드 알터리 이 지금 넓어졌어요. 관상동맥으로. 관상동맥의 플라그로 인해서 압력이 돼서 눌려 있어서 이 혈관 속으로 세포 속으로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던 게 이제 얘를 넣어서 스텐트 시술이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뻥 뚫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확장이 된 것을 보여주니까 increased blood flow. 이제는 혈류가 증가돼서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심장 마비에서 해방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암 환자들 대개 보시면요. 대장암 환자들이나 결장암 환자들, 직장암 환자들 대부분의 많은 암 환자분들, 남자분들은요. 50대 중반 이후 되면 스텐트 바이패스 한 개씩 하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스텐트를 하셨는데도 아직도 원인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전히 고기 즐겨 드시고, 여전히 생선 드시고, 예, 여전히 회 좋아하시고, 기생충이 바글바글한 거 보시고 나서 헉 하시는데, 예, 그래서 많은 암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심장병의 모든 질병은 이런 스텐트나 바이패스 없이도 살릴 수가 있어요. 뭐만 바꾸면. 저탄고지식에서 여러분을 살리는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가시면. 그래서 이 수술요법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이 심장 전문의가, 수술 전문의 마이더스의 손을 가진 이 수술 전문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술은 위험해요. 매우. 사망률도 높고 재발 위험도 높고. 왜냐면 원인은 그대로 있으니까. 여전히 기름기를 먹는데 어떻게 기름을 빼내는 수술을 안 해요. 계속 해야지. 그럼 여러분 잘라내고 또 계속 먹고 또 잘라내고 계속 이러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발 위험도 높고 뇌졸중, 감염의 위험도 있고 심각한 정신장애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런 첨단 수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효력이 계속 줄어들어서 제2의 혈관 확장 시술, 제3의 바이패스 시술, 제4의 스텐트 시술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방암이나 간암이나 폐암이나 심장혈관이 막혀 있거나 모든 질병을 치료할 때는 저탄고지식 대신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 켈리 터너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원인을 제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범인은 누구다? 원인은 가끔씩 채식 잘 하시면서 가끔씩 고기 한 번씩 드시는 거다? 원인은 지방이 범인이다.